씻고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지매매. 어제부터 부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들은 10시까지만 이용 가능하고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수욕장도 특단의 조치로 폐장을 했지요. 그런데 어제 부산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149명 나왔다 해가 걱정입니다. 언제쯤 걱정 안 하고 안심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4단계를 한 건데 4단계 했는데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약간의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어제 149명 나왔습니다. 좀 진단해 주실까요? 예, 지금 7일 170명에서 역대 두 번째 기록이죠. 예. 기장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돌파 감염자 총 49명이 증가돼서 확진 판정받은 인원은 56명이고요. 수영구 한 음식점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부산 진구 주점에서는 추가로 2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4명에 이르고요. 수영구 해변시장에서도 2명, 총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부산 곳곳에서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말씀 중에 나왔던 그 기장군에는 요양병원 집단 감염 이제 다 여기 돌파 감염 사례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위중증으로 다행히 악화되지는 않았다 해서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한 겁니까? 돌파 감염이? 흔히 생각을 해보시면 요양병원은 치매 등 고령의 환자들이 이제 주로 거주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치료받다 보니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인지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착용을 잘 하지 않고요. 특히 모여서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또 백신의 예방 효과가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령자에게 효과가 일부 조금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바이러스 노출이 계속 이어질 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요양병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그 다중시설보다 훨씬 더 감염 확률이 높다. 그래서 계속적인 노출 때문에 이렇게 돌파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백신들 2번 다 접종을 해도 항체가 한 60%가 채 안 되더라고요. 면역력 자체가. 그래서 이게 돌파 감염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돌파 감염은 접종을 완료한 분들이 주로 이제 생기는 그 확진의 사례인데요. 이제 문제는 파이자가 처음에 최초에는 거의 95% 이상의 어떤 예방률을 보였다 비하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최대로 60%에서 70%까지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 백신들은 훨씬 더 예방률이 떨어지거든요. 결국 돌파 감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돌파 감염의 사례가 그대로 백신을 맞지 않고 감염된 사람보다 훨씬 더 위중증도나 또는 치명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돌파 감염은 예상을 하고 있으나 다행스러운 건 위중증으로 하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지금의 그 기장의 요양병원의 사례와 똑같이 현재도 어르신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한테는 부스터샷을 접종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부스터샷이라는 것은 접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똑같은 백신 또는 다른 백신으로 면역의 효과를 올리자라는 개념인데요. 아직도 WHO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에 의하면 일부 효과가 있는 것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또다시 백신을 확보하는 전쟁에 돌입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이 백신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개발도상국에 이렇게 백신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
국제적인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걸 또 틀리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그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백신을 확보하는 선진국을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에서도 좀 주의를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곳이 전부 다 저개발 도상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고 지금 페루에서 람다 나왔고요. 뭐 남아공에서도 델타 플러스 뭐 이런 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병은 절대로 종식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갈 수도 없는 병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계속 좀 이견이 도출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4단계를 올렸습니다. 지금 4단계 시행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이제 4단계를 시행을 했어요. 근데 부산에서는 이제 앞으로 13일간 진행이 됩니다. 좀 잡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도 오늘 최초로 2,000명이 확진자가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4단계를 시작한 지 몇 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조차도 4단계에서도 확산 추세를 낮추지 못하는 건 가장 큰 이유로는 이동량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일단 여행도 다니시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통제가 잘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에어컨을 쓰고 있다는 이제 계절적 환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델타 변이 확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이 해수욕장 폐쇄 등 이게 최고의 단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관광객의 유입이 정말로 줄까? 물론 일부 줄겠지만 완전히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델타 바이러스가 현재 벌써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부산도 4단계에서 됐다고 해서 수도권에 비해 봤을 때 확산의 추세가 현재 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수욕장 폐쇄했는데 이제 이게 입욕이 금지된 것도 아니고 해양 레포츠 계속 이용할 수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겠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해수욕장 폐장해가지고 대신에 해안이나 방파제에 좀 몰리는 분도 있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해수욕장 자체만의 그 파라솔이나 샤워장 이용만 불가능하고 그 외 활동은 계속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광안리나 해운대나 송도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는 그 해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어떤 숙박시설에 묵으면서 바로 숙박실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관광을 즐기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외부로 부산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의 차단은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방파제 같은 해안이나 이런 곳에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다중으로 많이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만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집합 금지를 지금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최대한 막는 것이 이 4단계의 효과를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6시까지고 3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제 6시 이후부터는 그렇게 된다는데 야외에서는 이렇게 3인 이렇게 4인 밤늦게 있으면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지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이렇게 몇 명을 모이는 걸 이렇게 이렇게 단속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확인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집합 금지를 하는 것, 특정 장소를 집합 금지를 하는 것이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람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의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점점 변이가 될수록 확산세, 그러니까 전파력은 커지고 치명률은 좀 낮아지는데 이 람다 변이는 뭐 전파력도 엄청나고 치명률도 뭐 10%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도 이번 주에 1,000명 정도 숫자가 늘었거든요. 미국도 점점 람다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델타 바이 변이가 주종이지만 우리나라에도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람다 바이러스가 백신의 중화 반응을 3배 이상이나 감소시켜서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치명률도 현재까지는 1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돼서 또 지금의 델타 바이러스처럼 유행하게 된다면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정말로 확 바뀔 수 있는 큰 변이라고 생각돼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년쯤에는 그래도 이 코로나19 종식되지 않겠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델타 변이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빠르게 번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코로나19 종식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 의료인들 내부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다행스러운 건 치명률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낮아졌고 지금 독감보다 약간 높은 정도, 폐렴보다 낮은 정도까지 치명률을 낮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확산세도 지금 그 재생산 지수가 1전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아마도 지역사회 감염 자체는 막아줬고 대신에 치료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고려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기에 대한 의료적인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도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스크를 이제 벗을 수 없다는 얘기로 들려서요. 그렇죠. 이게 아직도 고령자나 그 면역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치명률이 뭐 굉장히 떨어졌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또는 접종이 완료된 대다수의 국가에서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지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참 안타깝지만 뭐 우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